네, 내 계좌에서 하이킥을 날릴 수 있는 종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근혁 IBK투자증권 영업부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오늘은 어떤 종목 유망하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석유화학 쪽이 이제 저희가 2009년도, 2011년도까지 전반적인 어떤 그 차화정 시절에 아주 화학주들이 급등했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빅사이클을 다시 재현하고 있고, 다만 그때보다도 지금 아마 그 국내 화학 업종들이 캐펙스가 2배 이상 증가한 상황에서 사상 최대 그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종목은 금호석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화학 종목들 굉장히 견조한 모습 보였고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도 실적 기대감 속에 많이 올랐습니다. 금호석유 일단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한국의 11월 NB 라텍스 수출 금액은 1.15억 달러 수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아마 전년 대비 110%나 급증한 상태이고요. 수출량은 2020년 한 단계 상승한 이후에 다소 정체를 보였습니다만 주요 업체들의 가동률이 100%로 추가적인 물량 공급이 지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한국의 NB 라텍스 수출 금액 급증은 물량 증가, 그러니까 공급 물량 관련된 가동률이 100%이기 때문에 물량 자체의 증가보다는 단가가 급등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11월 NB 라텍스 판가는 톤당 1,573달러로 전월 대비 17% 증가, 그리고 전년비 동기로서는 63%나 급등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2000년 4분기 평균 단가가 아마 톤당 1,458달러 수준으로 지난 3분기 대비로도 54%나 급등을 하게 됩니다. 올해 4분기 평균 1개월 마진, 레깅 마진 또한 2000년 3분기보다 51%가량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NB 라텍스 제조업체 영업이익률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렸던 중국향 수출 비중은 약 10% 수준뿐인데요. 중국향 수출 단가가 톤당 2,002달러로 평균 단가 대비 약 30%의 프리미엄이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중국의 장갑 라인 대규모 증설에 따른 NB 라텍스 부족 현상이 지금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수출 비중이 1%에서 4%에 불과한 베트남 태국향 수출 가격 또한 톤당 1,600달러 중반으로 평균 단가 대비 프리미엄 상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기존 고정거래처인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 수출 비중이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 지역들은 물량 부족 때문에 프리미엄 가격을 주고 NB 라텍스를 사갈 수밖에 없는 국면이고요. 말씀드렸던 가동률이 100%이기 때문에 물건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나 중국 등 주요 장갑 제조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약 60에서 70%까지 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NB 라텍스 가격이 지금처럼 급등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전히 과거 10% 중반 수준의 영업이익률보다 현재는 높은 이익률을 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장갑업체가 누리고 있는 이익을 NB 라텍스 업체가 고스란히 그대로 누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호석유의 실적단에서 서프라이즈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수준이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사이클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그 금호석유의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전체적으로 지금 아마 2천억대 초반 정도로 컨센이 이제 얘기되고 있는 상황 같은데요. 아마 4분기 아마 영업이익 추정치가 2,800억 정도 이상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컨센 대비 40% 이상 상회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마저도 전 사업부에 걸쳐서 이번 4분기에 한 달간의 정기 보투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는 3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NB 라텍스 수출 단가가 전분기 대비 급등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따라서 합성고무 사업부의 약 9년 내 최대 이익을 이번에 4분기에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년 1분기 영업이익도 상당히 견조할 것으로 보는데요. 내년 1분기 영업이익은 약 3,300억 가까이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분기 단위로는 금호석유 사상 최초로 3천억을 1분기에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컨센서스가 1,500억대 중반 수준이기 때문에 3천억 이상 나온다면 컨센 대비 약 2배, 그러니까 200% 정도의 영업이익을 1분기에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NB 라텍스 가동률이 100%에 도달해서 수급 밸런스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마 시장 컨센서스가 빠르게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7만 원에서 14, 5만 원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소 좀 오른 것이 아니냐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 내년 실적 기준 PER 밸류에이션이 5배에 불과합니다. 조금 피어 그룹을 본다면 매출이 금호석유의 10%밖에 안 되는 경쟁사인 대만의 난텍스 같은 경우가
PER이 밸류에이션 10배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호소유가 최근에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경쟁 피어 대비 절반 수준밖에 밸류에이션을 못 받고 있다는 점은 다소 지나친 저평가로 아직은 주가 룸이 많이 남아있다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저평가의 첫 번째 원인이었던 아시아나항공 지분 감자 이슈가 최근에 안건이 주총을 통과했기 때문에 불확실성도 해결됐다 볼 수 있겠고요. 회계 처리는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서 자본 감소로 반영되기 때문에 동사의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가 부분은 전일 이제 어느 정도 거래가 늘면서 많이 오르긴 했지만 오늘 눌림목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매수 기회로 이야기될 수 있겠습니다. 네, 내년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면서 일단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보자고 하시면서 14에서 15만 원대의 현재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목표 주가 20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알아보도록 하죠. 두 번째 유망주는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나요? 네, 최근 두 번째 종목은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좀 바닥권에서 이제 기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힘을 압축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코웨이인데요. 아마 이제 4분기 연결이 관련된 매출과 영업 일단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코웨이 같은 경우는 아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 그리고 영업이 일단은 전년비 약 209%나 급성장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마 CS 닥터 정규직 전환과 영업 정상화 그리고 아이콘 정수기와 가습기, 공기청정기 등 신제품 판매 호조 때문에 렌탈 매출이 전년비 4% 정도 증가했고요. 특히 주목할 부분은 해외 부분인데 말레이시아나 미국 등 해외 법인 매출이 아마 전년비 30% 이상 신장하면서 실적 개선을 견인할 것으로 보는 상황입니다. 전년도 4분기 일회성 퇴직 충당금 700억 기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 4분기는 영업이 증가폭이 상당히 클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횡보 국면에서 바닥권에서 아마 탑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질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말레이 법인인데요. 4분기에도 매출 및 그 계정이 전년비 30% 이상 성장하면서 실적 기여도를 상당히 높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해외 법인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부정적이지 않고 굉장히 개방적인 나라입니다. 따라서 정수기 시장 점유율이 코웨이 같은 경우는 30%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2위, 4위 업체인 다이아몬드나 아메이, 쿠쿠둔과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2, 3위 업체가 시장 점유율이 10%도 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코웨이 시장 점유율 30%는 압도적인 상황인 것 같고요. 아마 이 부분도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MS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회사들은 2, 3위 업체들은 대부분 다 정가를 받고 바로 판매하는 방식이라면 코웨이 같은 경우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 이제 렌탈 개념으로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미국 법인 같은 경우도 시판 판매 채널이라든지 블랙 프라이데이, 추수감사절 등 시즌 프로모션 영향 때문에 약 450억 가까이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굉장히 많이 회사가 준비했던 인도네시아 사업도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다소 조금은 진출을 좀 늦추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완화된다는 점에서는 내년 21년도에 인도네시아 사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업사이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국내의 높은 진입 장벽과 브랜드 인지도에 기반한 실적 가시성과 해외 사업 성장 여러 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코웨이가 디스카운트 됐던 이유는 국내 시장 포화에 따른 저성장 국면 우려 때문에 종목이 디스카운트가 많이 받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해외 사업 부분이 상당히 크게 성장을 하면서 해외 사업 실적 기여도가 전반적으로 이익 비중까지 10%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20% 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연간 매출이 연간 7% 이상 매출과 이익 성장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충분히 디스카운트 요인은 사라지면서 주가는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영향도 없어지고요. 견조한 실적 가능성 그리고 추가적인 높은 실적 가시성 때문에 아마 밸류에이션 프리미엄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85,000원까지, 선출가는 68,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해외 사업부 성장이 유독 돋보이는 코웨이 언급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 8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BK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